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염에 무조건 도움이 될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피부염이 무조건 호전될까요? 혹은 반대로 운동을 하면 피부염이 악화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염에 따라서 베스트 운동과 워스트 운동, 그리고 운동했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해지죠.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고요. 그래서 운동을 예찬합니다. 실제로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저 역시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운동과 피부염과의 관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무조건 피부염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운동이 피부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지죠.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죠. 그리고 면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적당한 운동인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피부에 무조건 좋다라고 단순 매칭을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했을 때 피부염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전 자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그 기전 때문에 피부염이 좋아지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죠. 피부는 가장 외측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지만 피부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온도, 날씨, 그죠? 아니면 자외선, 땀, 물, 이런 것들, 바람,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외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피부염이 좋아진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땀입니다. 땀.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분비되죠. 그러면 독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독소가 배출되니까 피부도 뿜뿜뿜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면 땀을 배출함으로써 피부에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 발산이 잘 돼서 열 배출이 잘 되니까 피부염이 좋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거든요. 일전에 제가 반신욕과 혹은 사우나 혹은 배동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땀 분비를 하게 되면 무조건 피부염이 좋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일장일단이 있고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땀 분비를 배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여열이 있거든요. 남은 열. 그 열에 의해서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반신욕을 하거나 효소욕을 하거나 했을 때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악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에 열 발산이 덜 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건강해져서 피부염이 좋아질 거야. 혹은 운동을 하게 되면 땀 분비가 잘 되니까 피부염이 좋아질 거야. 라는 맹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운동이 피부에 안 좋을 수 있냐라는 거죠. 피부는 가장 밖에 있거든요. 밖에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건 뭐예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 자외선, 그리고 외부적인 알러지 인자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미세먼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피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게 더 첫 번째 요인일 수 있어요. 운동이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열의 문제입니다. 열 대사장애라고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이 확 올라오죠. 근데 피부염 있는 분들은 열 발산이 잘 안 됩니다. 열이 식질 않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있는 분들 운동을 심하게 하게 되면 열이 올라와서 그 열이 하루 종일 안 식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토피 역시도 피부 전체에 열이 쫙 맺힙니다. 그 열이 다 가시지 않기 때문에 막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더 긁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열이 식지 않는 문제들이죠. 피부염 있는 분들이 열이 올라왔다가 피부에 열이 식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염증을 만들게 되겠죠. 피부염에서 염이라는 건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 염증 반응의 대부분의 경우는 열에 의해서 악화되겠죠. 그래서 피부염의 90% 정도는 열에 의한 부분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근데 혈액순환이 무조건 이로운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써 염증 물질들이 전신으로 퍼지는 작용들이 있어요. 이게 피부염이 안 심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써 염증 물질들이 쫙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그럴 때 중증 아토피 같은 경우는 염증 물질들이 쫙 퍼져서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화폐상습도 마찬가지로 더 급속도로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드러기 같은 경우도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쫙 퍼지거든요. 이게 바로 알러지 물질들이 퍼져나가면서 염증 반응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외선. 그죠? 자외선에 노출이 되겠죠.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자체에 자외선에 의해 염증 반응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 피부로 흡수되거든요.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바람도 마찬가지. 주사 같은 경우나 혹은 피부가 예민한 홍조 증상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꼭 운동이 이로운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열에 의해서 가장 취약한 질환이 뭔가를 알면 운동에서의 데미지는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열에 가장 취약한 질환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단연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열 대사 장애에 의해서 상체 쪽이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열이 많은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염이 운동에 의해서 쉽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도 열이 훅 올라오면서 따끔따끔하거든요. 그래서 두드러기 중에서는 콜린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열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죠. 그리고 만성적인 묘기성 두드러기 중에 급성적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아토피 피부염도 마찬가지로 너무 심하게 피부염이 심한 경우는 열에 의해서 굉장히 심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피부염, 얼굴에 홍조가 심한 경우 중에 구진, 농포, 그리고 홍조 중에서 혈관이 많이 확장된 경우는 쉽게 홍조가 빵 심해집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질환들은 뭘까요?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린설성 질환이라고 해서 건선 이런 것들에 해당되죠. 이것들은 사실은 열에 데미지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드름도 마찬가지로 열에 크게 데미지를 받지는 않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워스트 운동, 베스트 운동을 따지기 전에 열에 의해서 심한 데미지를 받는 운동 자체에서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 첫 번째는 더운 여름철에 운동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운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히터가 너무 빵빵한 곳에서 운동하는 것도 데미지가 크다는 걸 꼭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열이 많은 질환들은 실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혹은 바람이 잘 통하는 조건에서 하거나 상쾌한 공간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피부가 열에 의해서 노출이 되더라도 쉽게 열이 식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꼭 만들어 놓고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실내에서 자전거를 탈 거야. 그럴 때 선풍기를 약간 틀어놓고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열이 쉽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외에서 타는 것과 똑같은 조건들을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놓는다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 운동한 후에 냉팩을 잘 해준다던가 하는 것들, 아니면 시원하게 샤워를 해서 열을 뚝 떨어뜨리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에서의 베스트 운동은 뭘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외 러닝 같은 것들, 아니면 실외 걷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열을 심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운동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드바이크, 그냥 자전거 타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워스트 운동은 뭐냐면 반대로 보시면 돼요. 크로스핏이라던가 스피닝, 그죠? 실외 에어로빅 같은 것들, 실내에서 굉장히 격한 운동을 하는 게 안 좋겠죠. 그리고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을 30분 이상 뛰는 건 역시도 열을 뻥 터뜨리는 그런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격한 운동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권투라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종격투기.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에 있어요. 근데 권투 글러브로 탕탕 맞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퉁퉁 붙죠. 그래서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 중에서 이종격투기나 권투 같은 걸 하면 얼굴이 잘 안 났습니다. 맞으니까 퉁퉁. 그죠? 좋지 않겠죠. 그리고 배드민턴이나 탁구도 좋지 않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굉장히 격한 운동이거든요. 땀이 뻘뻘 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야 안 틀어요? 거의 못 틀죠.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동호인들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 한 게임 치면 쫙 졌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운동 조건은 뭘까요? 이건 이제 좀 약간 다른데, 아토피 피부염은 딴 건 다 지루성과 비슷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추운 곳에서 운동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은 기본적으로 체표 면적에서 넓은 범위가 아토피이기 때문에 특히 손발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추운 곳에서 운동하게 되면 손발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이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추운 곳에서 운동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토피 피부염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스트 운동은 뭐냐면 실외 러닝 같은 거나 실외 걷기 같은 것들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지루성과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워스트 운동 같은 경우는 추운 곳에서 하는 운동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스키 같은 것들은 조금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손 발이 추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아토피가 심해지고 그래서 저녁에 많이 긁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의외의 운동들이 있어요. 수영이라던가 서핑 같은 거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은 물에 오랫동안 들어가는 운동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혹은 바다 수영을 하는 것들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헬스도 아토피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뭐냐면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걸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관절 부위에 피부 자극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ROM을 막 증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목 같은 경우에도 건조한데 찢어지죠. 그러니까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의외로 헬스 같은 것들도 아토피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성 같은 경우에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냐면 땀을 쭉 빼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등산, 그죠? 그리고 달리기, 땀을 쭉 오랫동안 뺄 수 있는 운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워스트 운동 같은 경우는 건성 같은 경우도 아토피랑 비슷하게 수영 같은 것들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물에 있게 되면 건성 각질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피부염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화폐상습진이나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는 운동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에 이제 급성적으로 퍼지는 과정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의해서 체액순환이 자극돼서 혹은 안 좋아진 쪽으로 가면서 혹은 부종이 생기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심해지는 과정에 있거나 혹은 잘 안 낫는 경우에는 운동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거나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도 안면 홍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운동을 하게 되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 주사 같은 경우는 운동을 전체적으로는 비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운동과 피부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좋은 운동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의 원인과 관리 방법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